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젠백스가 하한가를 좀 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제가 그려드린 지지선 있어요. 지지선에 딱 걸려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이죠. 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돈을 썼던 구간. 여기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좀 지지가 나왔었는데 순간적으로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지만 이 매도 물량을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딱 빠졌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에서 당장 뭐였다? 한 번 더 물량이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쓴 구간은 세력들의 평단가일 가능성이 높고 세력들의 평단가에서 뭐한다? 세력들은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개파락의 비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 하한가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FD에 이상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린 뭐요?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상으로 그죠? 오늘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면은 어제 이 GV1001 1.12mg 데이터에 주목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1.12mg 요게 효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6mg을 넣었을 때는 질병 진행률을 58% 낮춰줬단 말이에요. 근데 1.12mg 넣었을 때는 딱히 큰 개선 효과가 없었다. 그럼 이게 정말 이 약물 때문에 58%가 지연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 공시에서 나온 데이터상,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안 좋게 보시는 분 있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재는 맞습니다. 왜? 1.12mm에서 잘 나왔어야 돼요. 오히려 0.56일 땐 58%의 뭐요? 질병 진행률을 늦춰줬다면 1.12mg일 때는 65%에서 70% 정도는 나와줬어야 된다. 질병을 늦추는 걸. 이러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갭상승 플러스 30%까지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왜? 정확한 용량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1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를 투여했을 때 2가 나온다. 이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란 말이야. 이게 뭐야? 한올바이오 파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고용량과 저용량을 투여했을 때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임상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한 거다.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자, 0.56mg을 넣었을 때 어쨌건 58%의 질병 진행률을 낮춰줬기 때문에 1.12mg이 결과적으로 뭐요? 임상 디자인 설계가 잘못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SP 질병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용량이 0.56mg이고, 그죠? 그리고 뭐요? 1.12mg이 아니라 0.85mg 요렇게 1.5배가량 투여해서 한 번 더 임상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일단 젠백스 쪽에서는 임상 3상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 데이터로 가지고 그래서 임상 3상 데이터는 임상 3상 디자인 설계는 0.56mg이랑 1.12mg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 설계로 두 가지를 임상 시험을 좀 해서 통계를 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이 하한가를 가서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인데 장기적으로 젠백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바로 FDA 이상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 알츠하이머 이상. 요거 한번 기사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근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하한가를 갔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기 점하죠. 갭이 떴다는 거예요. 갭이 떴다라는 건 이 사이에서 뭐가 없다?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어디에? 이 사이 구간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는 뭐요? 매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봉들이 자체가 거래가 발생해서 생기는 봉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파락이라는 거는 이 사이에 거래가 없다라는 거죠. 뭐요? 뻥 뚫려 있다. 뻥 뚫려 있다는 건 뭐요? 이 77,500원 구간까지는 뭐다? 신고가의 영역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는 단기적인 상승폭이 내려갔다가 위로 쫙 올라오는 18,000원, 좀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2만원 근처에 라운드 피겨 구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선 있죠, 이 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여기 저항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체크를 할 거고, 일단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게 위쪽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오늘 물을 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잘 봐봐요. 오늘 자리에서 물 타는 게 아니라 내일 개파락 나오면 물을 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에 하한가가 쭉 풀리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지지선에서 맞고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저항선이라기보다는 위쪽에 있는 매물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거 임상 실패다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쫙 나왔죠. 근데 그걸 누가 받아갔어요? 젠백스 주포들이 돈을 쓴 구간에서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여기. 돈을 쓴 구간에서 물량을 전부 다 받아갔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젠백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아마 걱정 많으실 텐데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자, 이번 연도 4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GV1001 글로벌 알츠하이머 임상 이상 환자 모집 완료라는 내용인데 199명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이번 임상시험에는 미국 83명, 유럽 116명으로 200명의 환자가 등록이 됐다. 자, 경증 및 중증도 알츠하이머병 환자에는 0.56mg 또는 1.12mg을 12개월 동안 피하 주사하여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1차 유효성 지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 능력과 행동을 평가하는 ADSA COG 평가 척도이다 라는 내용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요게 언제 마무리가 되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면은 핵심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해 8개국에서 글로벌 임상을 시작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환자 모집까지 완료하며 순조롭게 임상을 진행 중이라며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해 환자의 투약이 완료되고 최종 결과 나올 때 최선을 다하겠다. 자, 젠백스는 또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이면서 희귀 질환인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여기 아까 이제 임상 2회 이상 관련된 내용이죠. 자, 국내 최초 임상이기도 한 2회 이상 임상 시험에 환자 모집을 마쳤으며 연내 모든 환자 투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이 PSP 관련돼서 기대감이 이때도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소가 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오전에 뜬 기사가 있는데 일단은 점 한 대 세계적 석학들 젠백스 PSP 글로벌 3상 임상 참여 희망한다. 자, 이게 동시호가 하한가 가면서 나온 기사인데 아무래도 세력들 돈을 썼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더 올려야 될 겁니다. 그죠? 더 올려야 될 거고 이러한 기사로서 주가를 좀 부양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자, 이 톱라인 결과 세션에서 2A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특별 섹션을 마련된 것으로 학회 첫날 마지막을 장식했다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리차드슨 신드롬 유형 환자군에서 치료제로서 높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0.56mg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는데 1.12mg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임상이 뽀록아닌가? 라는 관점으로 오늘 잡아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쨌건 효과가 있었던 거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주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0.56은 잘 나왔잖아. 이걸 다시 하면 되지. 라는 분위기가 생길 거고요. 근데 알츠하이머 이상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이번 연구는 탐색적 2회 이상 임상이라서 샘플 사이즈가 적고 투약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도출을 목표로 하는 시험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용량 투여군에서 고동 능력 및 인지 기능에서 일관적이고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자, 슐러 박사는 중추신경계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결 개발 및 임상 연구 분야에서도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다. 그는 임상 시험을 통해 2회 이상에서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최적 용량을 확인했고 특히 반응률 분석에서 GV110 투약군이 위약군 대비 질병의 진행 상황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점을 확인했다며 주요 지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약군과 위약군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회복하는 근본적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는 관점에 다 틀립니다. 0.56mg과 1.12mg을 넣었을 때 어떻게 1.12mg 효과가 없었다. 그럼 이걸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물리학 아니야? 이런 관점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임상 2회 이상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건데 유효성 측면은
강력한 유효성이 아니어도 안정성이 동반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을 땐 이 A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2번 임상에 대해서. 왜? 결과적으로 최종 용량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식약처나 FDA랑 협의를 해서 3상 임상 디자인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0.56mg과 다른 디자인을 찾아서 임상 3상의 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제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요? 다시 한번 더 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이 하한가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수하는 건 좀 그렇고요. 내일 개파락하면은 단기적으로 오늘 들어왔던 물량이 이탈하는 물량과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한 번 더 손절하는 물량 나올 거예요. 내일 구간이 전 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1분봉으로 확인했을 때 거래가 쫙 들어오기 시작한 봉들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 구간, 내일 자리에서 어디가 매수점인지 보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좀 타점을 볼 수 있겠죠. 내일 자리에서 어디예요? 이 밑에 구간. 자, 지금 13,200원인데 첫 번째 지지 구간 나올 수 있는 데가 여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800원. 그러니까 내일 구간에서 이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거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구간에서 타점 잡으면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물려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전백스 가지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내일 아침에 타점 한번 같이 잡아보자고요.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위에 번호 제가 하나 남겨놨죠. 몇 번입니까? 010-9201-6329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잼백스 입장. 글씨가 이상하네요.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잼백스 입장이라고 딱 5글자 써주시면 제가 잼백스 관련돼서 여러분들 오늘 하한가 분명하게 뭐요? 갭자리 비어있고 장기평 지지선에 앞선 구간 지지선, 그리고 새로운 재료가 분명히 남아있다. 자,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작용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재료의 확장이 되면서 PSP 3상에 대한 기대감과 알츠하이머 FDA 2상에 대한 결과값이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잼백스를 지금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지금 1280분 정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바이오 종목들 정말 많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 상황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매도할 때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 되고요. 남들이 다 살 때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지금 자리 잼백스 과연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있는 자리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끝났어 하고 뭐 한 자리요? 손절하는 자리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다? 오히려 기회로 내일 작용될 수 있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 물린 사람들 물타서 탈출 전략 짤 수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반드시 여러분들 뭐라고 남기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반드시 잼백스라고 잼백스 입장 5글자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꼭 들어와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탈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뒤쪽에 분명히 말씀드린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물량을 때렸을 때 세력들도 왜 물려있고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에서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세력들의 매집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기법이 뭐냐면은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